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영상이 없어서요. 제가 이거를 음성으로 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리입니까? 제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매우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그 내란에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 이 국민의힘의 저희란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계엄이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원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포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매우 심각한 발언인데요. 이 음수거를 좀 잘해서 한준호 최고께서 다시 한번 좀 틀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음이 좀 이러는데 이게 주변 음수거를 좀 하면 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제가 노상원 수첩대로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망언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런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부적절한 이런 음성인데요. 이걸 좀 더 선명하게 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범인을 찾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음을 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호남에서 불이 안 나나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에 대형 산불이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서 안동을 거쳐서 엄청나게 산불이 번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당 대형 산불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그 지역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복구하고 보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법을 발의가 되고 통과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재난 앞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하나가 돼서 막아야 되는데 호남에는 불이 안 나나 이런 찾아내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그 음성의 주인공을 찾아서 국회의원 제명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의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노라. 싸움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멈추길 바라노라. 살수대첩을 앞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받을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했습니다. 보자 하니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외교의 원칙은 호혜와 평등입니다. 힘을 앞세운 일방적 외교는 공존이 아닌
공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만족함을 알고 멈추길 바라노라. 검찰은 마지막까지 오만합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는커녕 없는 죄를 조작하고 위증을 모해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과 기소권을 앞세워 정적을 죽이는 사냥개였던 검찰, 검찰청 폐지는 자업자득입니다. 노만석 대행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깝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반성의 시간입니다. 사악한 입을 닫고 검찰개혁에 순응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대행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국민께 다짐합니다.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악용해 저질러온 숱한 범죄와 악행들은 샅샅이 찾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마땅히 벌을 받는 세상, 검찰청 폐지는 국민 주권의 회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시대에 대한 통찰은 대한민국 AI 개발과 세계 평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압살한 내란과 정당 정치의 근간을 사이비 종교에 바치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로지 일하는 정부의 발목 잡기의 혈안입니다.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새로운 정부가 제출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막아선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횡설수설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는 무제한 억지 강변으로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려는 물귀신 작전을 당장 끝내십시오. 이제 정쟁을 끝내라는 국민의 절규가 국민의힘은 안 들립니까? 제발 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4일 날 법원 행정처장께서 사법개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접견을 하셨습니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 보장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 자체는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자 한다. 이런 오해, 세간의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고 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법부 독립이 개별 재판에 대한 존중과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 자체는 법관들의 재판 그리고 법관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구성원도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고 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법부 독립이 개별 재판에 대한 존중과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 자체는 법관들의 재판 그리고 법관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구성원도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수장도 사법부 법관도 우리가 물을 게 있으면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청문회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독립과 재판부 또는 법관의 개인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회의 절차에 따른 청문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치 재판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세일즈를 하셨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직접 대한민국 IR에 나선 것은 최초입니다. 이제 월가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환거래 시간 제한을 없애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또 해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얘기겠습니까? 이번 행사로 코스피 5천을 향한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또 대통령께서는 앞서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내에서도 장관 중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상업적 합리성, 이 발언이야말로 현재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500억 불의 현금 투자를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 3,500억 불의 현금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국은 한국을 일본과 계속 비교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이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투자 협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무리한 압박에 무리한 이 협상을 한 것이고요.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는 첫째는 우리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또 달리 일본하고 달리 사실은 일본은 비슷한 산업 구조이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업이 상당 부분 사양화되어서 미국
산업 구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사용화되어 있습니다. 철강을 USST를 이번에 일본 니폰 스틸이 인수를 하긴 했지만 이런 철강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초 제조를 제외하고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이미 사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은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한국 제조 분야는 지금 중국을 앞서는 것도 있고 물론 중국에 지금 상당한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가성비 있는 제조국가입니다. 한국을 빼고 미국이 어떻게 중국 제조업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유일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미국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 문제입니다.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한국은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3배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일본 엔화가 기축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GDP도 한국이 일본의 경제 규모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것을 타결을 할 때 일본의 수상의 정치적 위상은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국은 조속히 한국하고의 관세 협상에서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우정 수요일에 심우정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를 압수수색이 공수처에서 있었는데요. 이 내란 특검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개 특검 모두와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천세관 마약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심우정 총장이 이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수많은 혐의가 있는데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도 발언을 좀 빨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도 귀가 의심스러워서 밖에 나가서 한번 다시 듣고 왔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너는 누구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역대급 망언을 한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셨습니까?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지원책 법안 표결에서 네. 저는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는데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그랬다라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 짧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 일정은 국격 회복, 국익 증진, 국제 평화라는 세 가지 확실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의 MOU,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협의는 한국 증시와 산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의 길을 열었고 E&D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용주의 평화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석인 게 최대의 리스크라는 막말과 선동으로 국격과 국익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채 색깔론에 매달리고 있는 국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인화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선불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외환 보유액 84%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빚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금이 투입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뿐 아니라 IMF 금융위기를 등가하는 국가 파산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가입니다. 미 행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익과 주권을 지켜내고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 책임외교를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검찰의 기획조작은 국가범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 드러난 회유 압박 정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구속보좌관이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하면 시간 제한 없는 면회와 음식 반응을 제한하며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핵심적인 남욱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실이라니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 송영길 사건 전반에 걸쳐 회유, 짜맞추기, 조작의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권력을 사용한 정치 공작으로 중차대한 국가범죄입니다. 특히 대장동 수사 책임자였던 어미준 검사는 부천지청장 시절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증거 일부 누락후 무혐의 처리했다라는 의혹이 내부 보고와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명백한 위증 아닙니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즉각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흉기가 된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들 앞에서 전 정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과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의 대한민국 새 단장 주관을 제안하셨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모든 정성을 다하듯 에이펙뿐만 아니라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2036 전북 올림픽 개최를 위한 현장 실사도 남아있는 지금 맑고 밝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국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곳곳 1,400여 전통시장들이 활력을 되찾게 되길 기대합니다. 때마침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제2차 민생 소비 쿠폰의 지급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단장 주간과 추석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우리의 일상이 담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귀중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지역 소멸위기를 보여주는 현장이면서도 세계 속 K문화의 한 축으로 오랜 세월 전승된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이제 시장의 기능과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시장의 지속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으로 국격도 높이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새 단장 주관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호남에서 불 안 나냐라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말이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발언 당사자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조속히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할 것을 호남인을 대신해서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청년 근심주택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간판을 걸어두고 민간의 리스크를 떠맡긴 구조였습니다. 사전 검증은 허술했고 보증보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방치했고 결국 수백 세대가
피해를 입고 청년들의 전 재산인 수백억 원의 보증금이 묶였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300여 가구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한강변에서 터진 문제가 낙동강변에서도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청년에게 돌아올 빚의 파도를 서울시가 막고 있다며 자화자찬에만 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고가 민간 책임이라며 발뺌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늑장 대응 중입니다. 결혼과 취업, 학업 등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청년들을 2번 죽이는 모욕적인 행태입니다. 한강버스 운영에는 하루 5,400만 원을 씁니다. 이틀 치면 청년의 인생이 걸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강위 버스에는 돈을 퍼붓고 정작 땅 위 보금자리는 지켜주지 않는 것이 시장이 할 일입니까? 보여주기 식치적에만 낯을 내고 청년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청년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와 서울시당 새서울 특위의 외침을 듣고 보증금 선지급 그리고 공공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십시오. 서울 시민의 세금은 강위 홍보물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국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국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정성래 당대표님의 말씀에 큰 힘이 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성평등이 사회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으며 아이와 가족이 든든히 보호받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님이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지만 60여 년간 가해자로 살아온 여성이 이제야 정당 방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성의 생명과 안전 보장, 성평등 가치 실현은 국가와 사법체계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교제폭력 등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만 7천 건이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늦고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반복되는 등 국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 행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속한 입법으로 여성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첫걸음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버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강화입니다.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닌 여성의 삶의 질 전반과 우리 사회 성평등 가치의 확대를 위한 국가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필리버스터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와 여성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평등 가족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호남에는 불 안 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청년들과 후배 세대들은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선배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대 독과점을 넘어서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구성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삶이 어려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 또는 그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될 2025년의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제도화가 되고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의 아이디어가 법안이 제도로, 제도가 청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정책 당정대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도 청년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청년 담당관 2분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는 청년 보좌역들이 아직 계십니다. 우리 당에는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정대 협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청년들은 이제 국가가 제대로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가 하나 되어서 청년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대표님과 지도부의 도움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 인재가 없다고 밖에서 항상 찾을 생각부터 해온 것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실제 정책 개발이나 현장 경험 그리고 당내 역할을 통해서 청년 인재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성되고 육성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당의 철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인재와 함께하는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민주당을 안 좋아해 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청년들의 이야기와 삶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위원회가 앞장서서 이 역할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가는 새로운 당원주권 여당, 그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12.3 불법계엄과 탄핵 국면을 똘똘 뭉쳐 이겨냈고 대선까지 전력질주의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당과 정부는 10개 부문 전국위원장께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에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적극 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민주당은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프레지던트, 유엔 안보리 의장,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제사회 도움으로 일어선 작은 나라가 이제 글로벌 책임국이 되어서 유엔 안보리를 이끄는 거인이 된 모습에 국민과 함께 자긍심을 느낍니다. 가짜 세일즈맨이 가고 진짜 대한민국 세일즈맨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정권 그래소 개장 벨 타종이 코스피 500천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입니다. 국회 밖에서는 막장 장애 집회, 안에서는 대선 불복 필리버스터, 국힘의 실체는 야당의 탈을 쓴 국정 파괴 세력입니까? 정부 조직법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없이는 공사도 불가능합니다. 정부 조직법 통과로 일하는 정부가 본격 가동되게 됩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를 파쇄하려는 국민의힘의 회방을 원천 봉쇄하고 정부 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 요구권은 1960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주권자의 대리 기관인 국회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이승만 정권에 맞서서 사법 독립을 지켜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시도, 내란숙의 불법 석방, 늑장 내란 재판은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한 희대의 사건들입니다. 앵무새처럼 재판 독립만 반복하면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정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서 당당히 해명하십시오. 역사 앞에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상권 분립을 운운하면 하는 국민의힘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의 그 입을 다무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 대법원 난입까지 불사했던 정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수임번호 4398. 그동안 김건희가 지연제의 무게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숫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법정에 서는 것은 김건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는 역사에 이 같은 참담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법부에 엄정한 재판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개혁 반대 여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검찰개혁 청문회 출석한 이후에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을 폄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퇴업을 하거나 복귀를 희망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의 명령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공개적,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전현희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에 말을 좀 얹겠습니다.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제죠, 24일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5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5점은 검찰의 존재 그 자체겠죠. 마지막 발악임에도
이걸 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노만석 대행의 태도는 공직사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본인이 왜 현재 그 조직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도 이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검찰이 왜 개혁 대상인지 잠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회유는 정치검찰의 기본 스킬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소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담당 수사관이 보좌관 박모 씨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충분히 길게 면회를 하고 추석 앞두고 음식을 가져오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편의 제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잠깐 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심지어 해당 수사관이 피고인이 건강도 안 좋은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혼자서 안고 가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사모님도 오시면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혼자 뒤집어 쓰지 말고 송 전 대표까지 엮을 수 있게 협조해라라고 회유를 한 것 같고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래 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직접적인 회유는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 적어도 간접적인 회유는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밝혀지고 있는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건입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조직의 성찰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리 시간을 끌어봐야 오늘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고 국민의힘에 남는 것은 자당이 정치검찰의 편임을 인증하는 5점뿐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남아있는 정부조직 개편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울산 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이 됐는데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한데 모아서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영상이 없어서요. 제가 이거를 음성으로 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웃으면 살 소리입니까?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매우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그 내란에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 이 국민의힘의 저희란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계엄이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원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포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매우 심각한 이 발언인데요. 이 음수거를 좀 잘해서 한준호 최고께서 다시 한번 좀 틀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음이 좀 이러는데 이게 주변 음수거를 좀 하면 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